261번을 보실게요. 자, A랑 B가 대소관계, 또 C, D가 대소관계가 밝혀진 상태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는 거거든요. 자, A, C, B, C가 C를 가지고 있어서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B, D, A, D가 D를 가지고 있어서 모아줄게요. 자, 좌변은 C로 묶어주시고, 우변은 D로 묶어주시면, 이 A-B라는 양수인 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A-B로 나누었을 때 좌변, 우변이 바뀌지 않거든. 즉 C가 D보다 크다면 참인 문장이 되는 건데 C가 D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기억은 참이지. 자, 이제 니은인데 니은은 좀 조심하셔야 돼. A, C가 큰 것들끼리 곱해져 있는 거고 B, D가 작은 것들끼리 곱해져 있는 거라서 얼핏 보면 맞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부호 생각을 하셔야죠. 자, A가 3이고 뭐 예를 들어 C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고 뭐 D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러면 A는 B끼리 C는 D끼리 일단 대속 관계 자체는 만족이 잘 되는데 A랑 B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라는 음수가 돼버리고 A랑 C여면 그 다음에 B랑 D랑 곱했을 때 6이라는 양수가 되어버려서 대소관계가 바뀌죠. 자, 그래서 니은은 안 됩니다. 여러분 부호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죠. 자, 디귿은 보시면 이제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란 말이야. 제곱을 해야겠지. 자, 좌변을 제곱해 주시면은 A-B랑 C-D가 나오고 두 개의 루트라는 찌꺼기가 나와요. 근데 우변은 어때요? 제곱하게 되면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만 남겠지. 자, 둘 다 양수인 게 확정이니까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뀔 건데 얘가 참인지 한번 보자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가 지워지고 이게 남잖아? 근데 A 마이너스 B가 양수고 C 마이너스 D도 양수라서 좌변이 양수인 게 확정이에요. 그러면 참이 되겠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62번 보실게요. 세실수 XYZ에 대하여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즉 P가 더 작은 걸 골라주시는 거야. 자, 기억 보면 P가 작을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면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고. 자, Q는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 제곱을 해줄 거예요. 자, 절대값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절대값을 지워도 된다.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x, y는 0이어야 된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문장이니까 둘 다 0이어도 되고 얘가 0일 때 y는 0이 아니어도 되고 y가 0일 때 a는 0이 아니어도 되니까 x는 0이 아니어도 되니까 자, 이런 포함 관계가 만족이 되죠. 자, 그래서 기억은 필요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x, y, z가 이런 대소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자, q 한번 보실까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세 개의 식이 곱해져서 음수가 된다라는 거는 셋 다 음수일 수도 있고 음수, 양수일 수도 있고요. 음수, 양수, 음수일 수도 있고요. 양수, 음수일 수도 있어요. 자, 앞에 것부터 봅시다. x-y, y-c, z-x가 모두 음수면 x가 더 작고 가운데 건 y가 더 작고 그 다음에 c가 x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이건 이제 말이 안 돼. x가 y보다 작고 y가 z보다 작으면 결과적으로 z는 x보다 커야 되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모순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1번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자, x가 y보다 작고 y가 z보다 작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수라는 것은 z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 자, 이러면은 z가 y보다 크고 y가 x보다 크니까 z가 가장 큰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y랑 x끼리는 이런 대소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괜찮네. 자, 그러면은 p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경우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q라고 봐 주실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p만 이 세 번째, 네 번째 것 중에서 만족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p는 x가 더 커야 되니까 이쪽이 양수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번째 건가요? 자, x-y가 양수이려면 x가 y보다 커야 되고, y-c가 음수이려면 y가 z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z-x가 음수이려면은 z가 x보다 작아야 되거든. 자, 이 두 문장 속에서 x가 가장 크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y랑 z는 이런 대소관계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P가 얘기하는 경우의 수들을 Q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지. 자, 그래서 대소관계가 만족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실게요. 자, XY가 음수라는 것은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여야 된다 이런 뜻이고, XY가 0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지. 자, Q를 증명해 볼게요. 자, 제곱해 볼게. 절대값 합쳐주고, 자, 이쪽은 제곱해주면 그냥 제곱되고, 자, 그럼 y제곱, x제곱, y제곱, x제곱 지워지고 2로 양변 나눴을 때 절대값 xy는 xy보다 커야 된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져. 자, 그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은 이게 둘이 같으면 안 되니까 xy가 음수여야 되거든. 그래야 이건 음수, 얘는 양수면서 왼쪽이 커진다라는 거지. xy가 만약에 양수가 돼버리면 두 식이 같아지니까. 자, 그래서 P랑 정확히 같은 말이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부르죠. 진리집합간에는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조건관계는 주어진 명제랑 역도 성립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3번을 보실게요. 일단 P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 또 더 작은 것 고르는 문제예요. 자, 일단 A, B가 양수라는 것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다 이런 뜻이고, 자, 요게 성립하려면은 같으려면은 A, B가 같은 부호여야 되거든? 근데 이게 0도 될 것 같다. 자, 제곱해 볼게. 자, 절대값끼리의 제곱. 자, 앞에 거는 그냥 제곱하면 되고, 절대값 합쳐질 거고, 그 다음에 B제곱이죠. 자, 둘이 같아져야 돼. 2로 양변 나눠도 되죠. 언제 같아지는 겁니까? 이 A, B가 그냥 나올 때. 아니면 좌변이 양수일 때 이렇게 느끼셔도 되는 거지. 자, 근데 0이어도 되기 때문에 Q는 P보다 상황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밑에 받침이 있는. 자, 그래서 포함관계가 됩니다. 자, 니은 보시면은, 자, 일단 Q부터 보시죠.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B는 아무거나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B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A는 아무거나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Q가 가지고 있는 거고, 자, P는 A 플러스 B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거든. 자, 그럼 요거 이제 어떻게 느끼실 수가 있냐? 자, 보실게. 두 수의 평균이 1이에요. 이런 거 이제 잘 느끼시기 힘든데 이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A가 만약에 좀 작아. 그럼 B는 좀 크면서 이 A가 1만큼 모자란 걸 얘가 보완해줘야 돼. 근데 지금 합 자체가 2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B는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이런 수일 때 B는 1보다 더 큰 수가 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더 작아요. 뭐보다? 1보다. 그럼 A는 이 B가 1에 도달하기까지 이 모자란 만큼을 보완해 줘야 되거든? 그리고 A가 1보다 더 큰 것은 상관없고.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경우의 수들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P가 더 작은 집합 맞습니다. 왜냐면, 이런 건 B가 1일 때 막 A가 엄청 작아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를 P는 가질 수 없단 말이지. 대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태는 이제 Q가 다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봅시다. 일단 Q는 좀 반갑네요. 이 B제곱을 4분의 1개 빌려오고 4분의 3개를 냅둬주면, 자,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지. 그럼 이런 게 0보다 작아질 수 있느냐? 작아질 수는 없어요. 이제 같아질 수는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조건이 참여되게 하려면은 A랑 B가 동시에 0이어야 되지. 자, 이거 0이어야 되고,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Q가 매우 작을 확률이 있어 보여. 자, 그 다음에 P 보시면, 자, 이거 여러분 좀 연습하시면 좋겠어. 이거 금방 나오거든요.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되거든. 지금은 이제 제곱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넘어가면 4AB니까 또 AB는 0 나오지? 자, 무슨 소리야?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소리니까 얘보다는 훨씬 크죠. 자,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디귿은 고르시면 안 돼. 우린 P가 충분인 것 고르는 거니까. 자, 264번입니다. 직선이 2,3을 지날 때 AB의 최소값 물어봤거든요. 일단 곱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문장이지. 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2, 3을 넣어주셔야겠죠. 그럼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은 1이다라는 식이 만들어져. 자, 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곱의 최소값을 이 친구의 산술기하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합은 항상 뭐보다 커요? 2루트 곱보다 큽니다. 근데 얘가 이제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자, 양변을 제곱해주시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 그러면 양변에 4AB를 곱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AB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른쪽이 이제 분모로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최소값을 갖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하게 풀어주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니들이 이 공식을 외우고 있냐는 거야. 아마 잘 외워져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라도 절편에 관심이 있는 이런 직선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외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 자, 1,4를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A,0이라고 했거든. 자, 여기가 A. 자, Y축과 만나는 점을 B0,B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B. 자, 그리고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소값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밑변 A, 높이 B니까 2분의 1 AB의 최소의 관심이 있는 거거든. 자,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을 이제 세팅을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겠지. 1,4를 지나는 직선인데 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의 식을 세우실 수는 있을 거예요. 뭐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보면 되는 거고 뭐 여기에 X-1 주고 여기에 뭐 A, 0도 넣을 수 있고 B, 0도 넣을 수 있고 AB에 대한 식을 막 만들어 볼 수는 있겠으나 오래 걸린다고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X 밑에 X 절편 깔고 Y 밑에 Y 절편 깔아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래 세팅해버리는 거지. 여기에 1사를 넣어주시면 위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AB의 최소값을 구하기 수월한 형태가 됩니다. 자, X에 1 넣어주시고 Y에 4 넣어주시고 자, 이 상태로 바로 산술기하를 떠주면 요거 1이고 양변 2로 나눌게요. 그럼 요거 루트 AB분의 2라고 봐도 되지. 자, 이 상태로 루트 올려주고 2 올려주면 루트 AB가 4보다 크거나 같다. AB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친구의 최소값 16이니까 2분의 1 해주시면 8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 공식 외우세요. 웬만하면. 저기 무리함수에서도 저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꽤 있으니까요. 자, 265번입니다. 자, 이 유형은 여러분 따로 잘 공부해 주셔야 돼요. 259번이 좀 발전된 느낌이 있거든. 자,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얼핏 보기에는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뭔가 산술기하를 때려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오른쪽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거의 최소값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확실히 안 나와.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저희가 장난을 좀 치는 거예요. 자, 크기가 알려져 있는 3A 플러스 2B를 곱해버리는 거야. 자, 1을 곱해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 식을 전개를 해요. 1을 곱했기 때문에 아마 식의 크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6.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B분의 9A.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A분의 4B. 자,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시면 또 6이야. 그러면 난 이 친구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돼요. 자, 문자식끼리 어때요? 역수 관계에 있죠. 얘는 항상 2루트 곱보다 크다. 자, 그럼 AA, BB 지워지면서 루트 36, 6, 2, 12. 이 친구 최소값이 12니까 여기 있는 12랑 더해져서 24가 최소값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실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로 산술기하를 써서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얘한테 곱해줍니다.
자, 대신 이 x 플러스 y의 크기가 3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최종적으로 답을 구해놓고 마지막에 다시 3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1 플러스 y분의 x에다가 x분의 y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얘 최소값만 찾아주시면 돼. 자, 바로 갈까요? 이거 역수인데 최소값 몇이죠? 2죠. 그럼 2, 1, 1 더해서 답은 4다. 근데 최종 답은 뭐다? 3분의 4다. 왜? 애초에 3을 곱해놓고 시작했으니까 최종 값은 3으로 나눠 주셔야겠지.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66번 보시겠습니다. 자, 반갑죠? 문자식 부분을 서로 역수로 만들어주는 유형이지. 자, 9를 뺐으니까 9를 다시 더해주시고 얘 최소값만 찾아주면 된다. 어떻게? 2 루트 곱. 자, 27에 14이기 때문에 얘가 14이기 때문에 9를 더해서 23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자식끼리 서로 역수관계 있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주시고, 자, 이 부분을 산술기하를 바로 써주시면 되는 거지. 2루트 곱이라는 최소값을 바로 찾아주실 수 있어요. 자, 루트 64는 8이니까 16에다가 1을 빼서 15 이렇게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7번인데요. 자, 일단 이 분수식에 좀 집중을 해보실게. 여러분,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더 큰 식, 가분수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순수한 분수식이 아닙니다. 다항식 또는 상수항을 좀 내포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1로 직접 나눠버려요. 자, x 곱해지고 내려올 거고 빼주면 4만 남아. 그럼 여러분, 목과 나머지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 7 나누기 3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3분의 7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면 3이 이렇게 이 나머지 1을 갖게 되거든. 3분의 7 자체가. 자, 근데 얘가 2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자, 몫은 이렇게 상수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원래 있던 분모 위에 올려놓으시면 돼. 자, 그럼 이 식도 방금 했던 이 나눗셈의 결과 몫은 상수, 나머지는 원래 있던 분모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센스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수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하트 모양으로 잘 나눠서 써주시게 되면 얘가 x로 묶었을 때 x-1이니까 x-1끼리 약분을 해서 x 플러스 x-1분의 4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문자끼리 역수 관계 있게 하기 위해서 1 빼주고 1 더해주고. 자, 얘 최소값만 찾으면 되지. 자, 가볍게 갈게, 이제 우리는. x-1 곱하기 x-1분의 4. 자, 그럼 2루트 4니까 2 곱하기 2니까 4 플러스 1에서 일단 최소값은 5인데, 이건 5인데요. 이건 5인데. 이쪽은 x-1 처리가 다 돼 있을 거고. 근데,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하고 최소값 5를 갖느냐고, x가 몇이겠냐고. 자, 얘를 이제 2루트 4라고 본다라는 건 이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한 거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죠? 산술기하에서 사용한 이 a랑 b라는 항이 서로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럼 x-1은 x-1분의 4거든. 그럼 x-1제곱이 4거든요. 보통 x-1 쓰시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시죠. 근데 산술기에서는 저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 이 x-1이라는 항들이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굳이 안 다셔도 돼. x가 3일 때겠지. 자, 다가 3이다. 자, f, e, p, q 열심히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야.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68번입니다. 자, 이 문제 자체가요, 여러분, 실전에서 실제로 실수를 이 학생의 풀이처럼 실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어떤 학생의 오답에 대한 선생님의 첨삭지도 일부이다. 가나에 알맞은 것과 최소값을 바르게 구한 것은? 하고 물어봤네. 자, 얘 최소값을 찾기 위해 바로 산술기하를 했나봐요. 뭐,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얘 최소값을 찾기 위해 뭔가 산술기하를 바로 했나봐요. 뭐,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 최소값끼리 곱해주면은 이 최소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8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은 A랑 B분의 1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최소값이 되려면 B랑 A분의 4가 같아야 돼요. 위에선 AB가 1이란 얘기고 밑에선 AB가 4란 얘기인데 이 AB가 서로 다른 문자도 아닐지언정 같은 값을 갖고 있을 텐데 AB의 값이 1이면서 AB의 값이 4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즉 이 식이 최소일 때 AB랑 이 식이 최소일 때 AB 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얘네들이 단독으로 최소값을 구해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억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AB가 1, 그 다음에 니은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AB가 4란 거고 따라서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양수 AB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소값은 8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가나는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우린 다 알죠. 전개를 하는 거지. AB 플러스 4 그 다음에 1 플러스 AB분의 4 그래 놓고 이 친구만 우리가 산술기하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럼 2루트 4니까 4가 최소값이게 되겠지. 이 친구의 최소값이 4라는 거는 이제 5까지 더해져서 9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지. 뭐 A, B는 2일 거고요. 자, 269번입니다. 전 P는 A, B로 잡혀져 있고요. A 플러스 2B는 10이래. 자, A가 26이고 AB가 26이고 그 다음에 CD가 13이야. 자, S1과 S2의 곱 최대값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S1은 밑변이 4고 높이를 B로 봐주실 수가 있어. 그래서 2B, 얘가 S2고 S1이고 자, S2는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를 A로 봐주실 수가 있어요.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즉 S2는 A로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S1과 S2의 곱이라는 것은 2AB거든요. 자, 이 최대값을 찾기 위해 문제에서 준 A 플러스 2B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10이었으니까 약분하면 5가 되고 자, 양변 제곱해주면 25 그리고 2AB가 돼요. 그럼 2AB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얘를 2로 나누실 필요도 없이 자, 답이 25입니다. 자, 다음 270번 보실게요. 자, 곱해주면 2AB. 자, 이제 상수는 좀 모아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 9.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이죠.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2AB분의 9예요. 자, 간질간질 하죠, 벌써. 얘 최소값 찾고 싶지. 산술기하를 써버리고 싶죠? 2AB 더하기 2AB분의 9는 2루트 곱보다 더 크다. 그럼 2루트 9, 즉 6이 최소값이니까 얘는 6이고 얘는 10이고 해서 16이야 일단. 최소값 16은 뭐 그냥 나오는 거네. 자, 이때 AB는 몇이냐라는 거야. 자, 둘이 같을 때죠. 그럼 2AB는 2AB분의 9여서 올려주면 4AB의 제곱이 9, 4 넘어온 다음에 제곱 벗겨주면 AB가 2분의 3입니다. 왜냐면 AB가 양수일 테니까. 자, 그래서 M값은 2분의 3이야. 문제의 마지막에 MN을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24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